네, 그 리파의 이코놀로기아. 아직 백과사전도 없던 시대에 소수의 지식인들밖에 없던 시대에 저 책이 32년 동안 팔판이 인쇄가 돼서 유럽 지식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던 이런 필수 지식이었던 겁니다. 저런 내용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는 저 책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그림과 같은 내용의 그림이 동양에 없었던 거죠. 동양은 동양대로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앞뒤가 덜 맞는 것도 있는데, 저 노벨상이죠. 노벨상 메달인데 아인슈타인이 받았던 노벨상 메달이에요. 노벨의 측면상이 부조로 그려져 있는데 참 조각 잘했죠. 사실적으로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 보면 저렇게 어떤 여인이 우두커니 서 있고 베일을 벗기고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진리가 누가 벗기나요? 과학, 자연과학이 자연과학의 신이 아니고 자연과학이라는 추상명사죠. 그래서 진리는 특히 왼쪽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가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야만 진리를 볼 수 있는데 왼쪽 얼굴마저 다 틀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이다. 그것이 바로 노벨상을 주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런 평가이고 업적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여자가 비너스라는 걸 아셨고, 거기 빨간 사과 같은 것이 저게 금사과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 옆에 장미꽃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어린애가 있죠? 쟤는 쾌락, 즐거움을 뜻합니다. 즐거움에도 두 종류가 있죠. 즐거움에도 두 종류가 있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즐거우셨다면 그건 정신적 즐거움이죠.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의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이죠. 장미꽃이 육체를 뜻하기 때문에 서양 그림에서 장미꽃, 특히 저 아이는 육체적 쾌락의 상징입니다. 밑에 보니까 왜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가면이 있군요. 늙은 남자에는 색욕, 젊은 여자, 그 두 가면은 색욕을 뜻합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뭐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걸 좋게 보지 않죠.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뭔가요? 서민이 돈을 가질 수 있게 된 사회죠. 그러면 서민 중에 돈을 가진 사람 중에 교양 수준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좀 돈을 나쁜 데 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젊은 여자와 놀아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저렇게 가면으로 나타냈습니다. 가면은 헛된 것, 색욕을 뜻합니다. 가면 하나만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의미가 다른데 이 그림에서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가면은 색욕을 뜻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 머리를 쥐어뜯는 노파가 있습니다. 입을 보니까 막 절규하고 있군요. 막 속상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질투는 늙은 여자로 나타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젊음이 거의 다죠.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또 나이 들어서의 아름다움은 또 젊은 여자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젊은 아름다움,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그 질투심은 노파로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투를 나타냅니다. 그 위에 얼굴이 오른쪽 판만 보이는 여자가 진리이죠. 자, 시간이 신는 진리를 팔을 뻗어서 진리가 쓴 장막을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두 손으로 장막을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진리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이 이긴다. 그래서 진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저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큐피드, 에로틱한 사랑, 비너스,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런 추상명사를 의인화한 거예요. 실제 저 아름다운 여자를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육체적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거죠. 쾌락을 나타냈죠. 장미꽃을 들고 있는 어린애.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빠뜨린 얼굴은 순진하고 앳된 소녀 같은데 왼쪽에 벌집, 달콤한 꿀을 내보이고 있고 정작 등 뒤로 감춘 오른손에는 매발톱을 숨기고 있군요. 거짓말, 술수,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 나쁜 일을 생각하는 그 저 여자 옷을 보면 예쁜 옷 속에 구렁이 그 밑에 남자와 여자의 가면 색욕 색욕이 있죠. 화면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있고 화면이 좀 늦게 나오는데요.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이 있고, 그러니까 8개의 추상명사를 그림 속에 늘어놨군요. 그러고 나서 제목이 뭡니까? 시간과 사랑, 둘 사이에 숨긴 뜻, Allegory of Time and Love, 시간과 사랑의 우위라는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너희들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란 흔히 에로틱한 사랑이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때는 즐겁지. 그래서 셋을 밝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육체적 아름다움에 의해서 촉발되고 그런 사랑을 할 때는 즐겁잖아. 이 셋을 밝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사랑의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거짓말과 색욕과 질투가 도사리고 있죠. 그런 저급한 감정들이 사실은 육체적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봐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뒷면에는 저렇게 저급요. 자, 이런 그림들은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보고 감상하라고 그린 그림이 아니죠. 미술관에서, 궁정에서 파티를 할 때 파티에 초대된 여러 귀족들, 이웃나라 왕비 왕자, 언젠가 결혼 상대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저런 그림을 저렇게 의미로 보기보다는 저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죠. 눈으로만 본다는 말은 생각을 하지 않고 본다 그 말이고, 느낌으로만 본다 그 말은 뇌과학적으로는 오른쪽 뇌로만 본다. 사람 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교육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할 때 우리 주임 교수님께서 뇌해부학자셨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문화와 뇌에 대해서 관련을 갖고 그림과 뇌에 대해서